지난 2018년 진수식에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 찬사를 받았던 마라도암이 취역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식 해군 함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독도함을 포함해 상륙 작전이 가능한 1만 톤 이상의 함정을 2척이나 보유하게 된 셈이죠. 이에 대해 일본은 매우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2007년에 취역한 독도함은 우리 해군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과거 우리 해군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건조한 구형 상륙함을 운용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세계 1위의 조선 강국 위상에 걸맞는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을 우리 손으로 건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독도함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척만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8일 기동부대를 지휘 통제할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취역했습니다. 마라도함이 실전에 배치되면 독도함의 역할을 분담하여 대형 수소함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감정에 맡기고 기세로 다케시마를 빼앗아버린 지울 수 없는 사실, 언젠가 반드시 일본에 보복당할 것이라는 트라우마, 일본은 반드시 보복하러 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가상 적국인 것 같다. 다케시마를 얼른 반환하면 속박에서 해방되고 이웃도 편해질 텐데 가상이 아니라 적국으로 일본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 국회에서의 답변으로 명확히 했지라며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하는 게 아니냐며 경계하는 반응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마라도함의 스펙은 그야말로 역대급이기 때문이죠. 헬리콥터와 전차, 공기 부양전까지 싣고 해병대원 1000여 명을 적 해안에 상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수송함입니다. 갑판에 철판을 강화해서 미 해병대 수직 이착륙까지 뜨고 내릴 수 있게 됐는데 오늘 10월 실전 배치되면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 해군은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의 이름을 마라도함으로 지었을까요?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죠. 남쪽의 가장 끝에 있는 섬까지 우리나라 영토를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담아 마라도함이라고 명명했죠. 2005년 7월 진수한 초도함은 한반도 동쪽 최외곽 섬의 이름을 따서 독도로 명명했습니다. 마라도함은 대형 수송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함과는 사뭇 다른 디자인과 크기가 눈에 띕니다.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의 14,500톤급 수송함인데요. 길이가 199m라는 것은 웬만한 축구장 2개를 합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최대 속력인 23노트이며 승조원 300여 명, 병력 700여 명, 전차, 장갑차, 헬기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상당한 적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라도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마라도함은 지금까지 단독으로 대형 수송함 임무를 하던 독도함의 피로도를 낮춰줄 것인데요. 마라도함은 상륙 작전 시 필요한 병력 및 장비 수송 외에도 재해, 재난 시 구조작전 지휘, 유사 시 재외국민 철수, 다자간 안보 협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라도함은 배수량, 길이, 폭 최대 속력이 독도함과 같아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독도함에 비해 마라도함은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독도함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개선해 더욱 완벽한 경항모함을 만든 것이죠. 장비를 개량하고 배치 구조를 개선하고 오는 11월이면 대함 유도탄을 방어하는 해궁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해궁을 장착하였는데요. 특히 해궁은 적함에서 발사된 유도탄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적 유도탄의 경로가 중간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해궁의 경로가 그에 맞춰 바뀐다고 합니다. 해궁은 근접 신관을 터뜨려 적의 유도탄은 물론 항공기와 함정까지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해궁은 관성과 해밍 유도를 비행해 표적에 접근하는데요. 관성 유도는 관성을 이용해 유도탄이 비행 상태를 조정하며 예정된 진로에서 벗어나면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호밍 유도 미사일 탐색기가 발사해서 되돌아온 전파를 유도탄 내 유도장치가 수신 재원을 산출해 표적을 명중하죠. 미국의 레이온사에서 생산한 대공 미사일 유도탄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죠. 그뿐만 아니라 전용 수직 발사대를 장착하여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장착된 수직 발사대는 4발을 발사할 수 있고 4대의 셀이 장착돼 총 16발을 탑재할 수 있죠. 근접 방어 시스템인 골키퍼를 미국제로 교체하여 근접 방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프로펠러와 스크류, 순간기 등 주요 장비와 설비도 국산화를 해서 정비가 용이하고 유지 비용 또한 절감했죠. 폭을 확대하여 장갑차는 물론 전차까지 탑재가 가능해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막강한 대형 수송함이 탄생한 것이죠. 이에 대해 일본은 탐색 레이더라고 해도 어류 탐지야. 이건 아시아 군비 확장 정책의 불씨가 되겠지. 한국은 아시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숨기지 않고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해양 국가도 아니고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항공모함이라는 발상을 할 수 있지? 라며 한국의 마라도함에 대해 어류 탐지라며 비꼬는 댓글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이는 그만큼 마라도함의 우수함에 긴장되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이지무용 호위함을 보유하지만 경항모로 분류하지는 않는데요. 한국은 우수한 경항모함을 2대나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기에 일본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죠. 같은 항공모함형의 배가 갖고 싶다. 공군이 강력하면 일본이 위협이 돼. 와 같은 부러운 댓글이나 군사비 총액에서 드디어 한국에 밀리고 말았는데 아직 이런 낭비를 해주는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될까? 드디어 일본의 방위비를 넘어섰군요. 인구는 일본의 절반인데 군인의 수는 2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은 필요 없을 것이지만 일본이 사정권인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왜 그 위험성을 보도하지 않은 걸까요? 이해가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비까지 걱정해주는 일본의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라도함의 취역으로 국민이 염원하는 기동함대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마라도함이 필승해군, 선진해군의 주역이자 국가해양력의 핵심으로 당당하게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고대합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멋진 군함이 세계 어디에서건 우리 국민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낼 해군의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을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내일 당장 상승할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